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말장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장난을. 표결 과정, 야당의 표결의 권한이 침해된 건 맞으나 표결은 유효하다. 말장난이죠, 여러분. 법이라는 게 과정이 전부 위법한데 결과는 맞다. 헌법재판관마저 재판을 정치질로 하니까 이제 이 나라가 이 시궁창으로 가다 못해 그냥 골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원래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신념 배제하고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게 과연 헌법을 위배하는 사안인가 아닌가 판결해 달라고 9명을 국민의 이름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9명이 정치질을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런 헌법재판소 여러분 필요합니까? 정치질이나 하는 판사 우리나라에 더 이상 필요 없죠? 이 좌익 세력들이 매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재판도 정치다. 재판질도 정치라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이게 말장난이죠. 이 나라가 사법부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민들이 기댈 곳이 없어졌습니다. 대통령과 검찰, 경찰이 선의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사법부가 썩어버려가지고 원님재판을 해버려요. 원님재판을.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고 좌익 세력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립니다. 이러면은 그냥 재판할 필요 없죠. 옛날 조선시대 고을 원님 불러다가 이 새끼 고얀 놈 마음에 안 들면은 10년 20년 때리고 곤장 때리고 그러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수준이 딱 이 모양입니다. 그 옛날 고을 원님 재판. 고을 원님 재판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게 맞나 보다 그냥 어벙벙하게 미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태의 국민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을 하기 시작했으면 국민들이 다 뛰쳐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언론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언론도 화를 내지 않고 그러니 그냥 우리 같은 일개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이 나라의 사법부의 만행을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선거 부정만 고발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부정선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여당 야당 같이 부정경선에 눈 감고 부정선거에 눈 감는 마당에 사법부에서는 원님재판하고 대통령도 침묵하고 정말 이 나라가 말로만 자유민주주의 외치지 실제로는 그냥 조선시대 폭군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랑 뭐가 다른지 정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저기서 또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네 말이 많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을 하질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좌익 세력들한테 휘둘리는 겁니다. 저렇게 말장난으로 대통령 깎아내리고 있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겁이 나는 건지 그냥 눈 감고 넘어가려 하니까 좌익 세력들이 기가 죽질 않아요. 좌익 세력들이 대통령 정부 정복시키겠다고 또 지랄입니다. 또 지랄. 우리 손으로 뽑지도 않은 애들이 자꾸 국회의원이 되니까 대통령이고 뭐고 다 웃긴 거죠. 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을 동원해서 부정선거 수사를 하고 관련자를 처벌을 해야 저 새끼들이 겁을 먹는데 대통령이 뭐가 두려운지 부정선거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임기가 이제 1년이 다 지났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또 1년 남았는데 도대체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쯤 제대로 된 선거를 한번 치러볼 수 있을 건지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무사태평하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말에도 나들이 간다고 놀러 가는 사람들 천재예요. 나들이 가서 노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나가서 놀고 문제 해결해야 될 건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한심한 인간들이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주말에 또 텔레비 보고 있는지 다들 봄나들이 한다고 산 드놀로 바다로 다 놀러 갔는지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은 소수요 그냥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다수의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도대체 이 경찰이 펜스를 치고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네? 왜 이 문제를 2020년 부정선거 문제를 3년이 넘도록 아직도 국민들이 해결을 못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웃긴 거는 다른 나라는 젊은이들이 정의롭게 거리로 뛰쳐나와서 싸우는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부정선거의 문제에 대해 침묵을 해요. 침묵. 이게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의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나라 젊은이들은 내 선거권이 침해받았다 그러면 화가 나서 거리로 뛰쳐나오거든요. 브라질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그래. 아프리카 나라도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젊은이들이 다 뛰어나오는데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젊은이들이 뛰어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젊은이들이 이 부정선거 문제를 외면하고 비웃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언론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언론이 젊은이들을 세뇌시키고 국민들을 세뇌시켜서 안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언론 탓만 하기에는 이제 시간도 너무 많이 흘렀죠. 3년 길게는 5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 국민적인 저항 운동이 일어나질 않는 걸 보면은 단순히 언론의 탓만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자기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결국에 당신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는 당신은 결국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질 않으면. 지금 이 나라는 뭐 인구가 줄어가네, 경제가 망해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의 정신이 하도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미몽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도 무슨 미몽에 빠져 있는지 우리 586 친구들이 참 눈에 밟히는지 대통령의 또래들이 눈에 밟혀서 처벌을 못하는 건지 진짜로 미스테리합니다. 미스테리해. 애국 국민들이 3년을 아니 당신 당선 후에 이 부정선거 해결 안 하면은 그 화살이 언젠가 당신한테 돌아간다고 윤석열 대통령 딴 거 다 제쳐놓고 부정선거 문제 해결해야 당신이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얘기는 귓등으로도 듣지도 않고 부정선거 문제 왜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그냥 각하시켜버리는지 진짜 미스테리합니다. 부정선거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 잘해도 또 선거 지는 거예요. 부정선거로. 그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국민들한테 욕도 먹고 외교, 안보,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뭐 열심히 하고 선거해서 부정선거로 또 져. 이거 바보죠. 바보.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아니고 선거를 이기려면 부정선거를 막고 정치를 잘 해야 되는데 선거 이기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봐야
부정선거로 또 지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이 그 얘기를 1년 당신 당선되기도 전부터 3년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아직도 이렇게 외면을 하는지 정말 이제 답답합니다. 여당 당대표 선거 과정도 당신은 눈을 감았고 2020년 4.15 부정선거 문제도 당신은 눈을 감았고 돌아오는 24년 총선은 도대체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 액션은 없고 방법도 안 보이는데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지만은 무관심한 국민도 원망스럽지만 무관심한 대통령이 사실 더 원망스럽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입으로만 외친다고 지켜집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동을. 좌익 세력들이 계속 당선되는데 부정선거는 막지도 않고 뭐를 나라를 바꾸겠다라 그러는지, 아무리 선심성 정치를 쓰고 돈을 쓰고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정선거면 말짱 헛건데 이 나라의 중앙선관위가 선거를 갖고 놓은 게 한참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교묘하게 선거를 조작을 해와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조차 몇 년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여당 야당이 알아서 정치 잘하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당 야당 그냥 다 자기들끼리 조작하고 짜고 돌려 헤쳐먹는 나라였다 이거더랍니다. 이런 거는 이제 현대적인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조선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조선. 부정선거로 계속 국회의원들이 돌려 헤쳐먹는 나라는 조선이에요. 조선. 그리고 우리는 백성이지, 백성. 투표는 요식행위, 우리는 노예, 저들은 양반. 2조 600년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대 국가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다시 회귀하고 있어. 조선시대로. 조선 왕조 600년으로 또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인지 따지기에는 이제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1년 남았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시간이 1년 남았어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부정선거한다. 또 좌익 세력이 집권하고 주한미군 물러가라, 우리끼리 해보자 지랄 발광을 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냐? 삼천포로 빠진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이제 진짜로 1년 남았습니다. 딱 1년.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90년 사는데 한 1년 정도 투자하는 게 그렇게 낭비고 아깝습니까? 내 남은 인생 40년 50년 구하자고 1년 정도 여러분들 투자해서 저 좌익 세력들 부정선거 막는 거 그거 하는 거 그렇게 아까워요?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 혹시 매주 지나가는 분들은 이제 우리들을 매주 봤을 텐데 매주 보면서 항상 그냥 저건 남의 일, 시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모르겠고 이러면은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행복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좋은 회사 취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어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 먼저 막고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먼저 막고 취업하고, 부정선거 먼저 막고 집 사고, 부정선거 막고 결혼하란 말이에요. 그럼 당신들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의 586이라 불리는 그 586 세대들이 젊은 시절 대학생 때 화염병 던지고 데모하면서 마치 북한이 대단히 정의로운 나라인 것처럼 세뇌된 새끼들이 있습니다.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틀렸다라는 거 인정하려고 보니까 이른바 체면이 안 쓴다 이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계속 우기게 합니다. 좌익 세력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거 알면서도 우깁니다. 진실을 왜 얘기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몰아채기죠. 이 나라의 비겁한 586 좌익 세력들이 나라를 망쳐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정치인이 됐어요. 또 망쳐먹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이 나라의 586은 본인들이 부끄러운 짓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또 침묵을 하죠. 그 좌익 586 세력을 단죄해야 되는 게 다른 586 세력 어른들인데 똑같이 비겁하게 또 침묵을 합니다. 그냥 또래끼리 봐주기죠. 또래끼리 봐주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586 좌익 세력들을 처벌을 못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서 당신의 또래 집단을 처벌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은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자예요. 그러니 제발 이제라도 검찰 동원해서 부정선거 수사하고 관련자 처벌하라 이겁니다. 당신이 대통령이라는 걸 잊고 사사로운 감정에 쌓여 내 친구 봐주고 내 대학 동기 봐주고 586 좌익 세력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그냥 눈 감고 봐주고 가려 하면 이 나라는 필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대통령 명심하세요. 우리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보고될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말하는 건 당신의 또래 집단만을 싸고 돌면 돌수록 당신도 몰락하고 이 나라도 몰락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신 손으로 당신의 또래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겁니다. 잘못된 세대는 벌을 받아야죠. 잘못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건너편에서는 또 백신 진실을 외치는 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코로나 사기로 백신 사기로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죠. 대통령은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묻고 덮고 넘어간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이 모든 잘못은 대통령 당신의 또래들이 벌인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당신 또래가 벌인 일이니까 대통령 당신이 이제 나서서 해결을 하란 말이야. 이 나라의 586이란 세대들이 왜 이렇게 미쳐서 날뛰는지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왜 그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는지. 나이를 먹었으면 반성이란 걸 해야 되는데 왜 부끄러움이란 게 없는지. 그들의 자식들, 그들의 손주는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많으니까 미국으로 또 다 도망가겠죠. 반미 시위하다가 미국으로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예? 생활은 반미, 현실은 친미, 직업 반미주의자들. 니들은 돈 많으니까 미국으로 도망가면 끝이겠지. 그럼 남아있는 한국 국민들은 어쩌나. 니들 자식들은 돈 많으니까 미국 다 유학 보냈지. 니들은 여기서 반미짓거리 하면서. 그럼 남아있는 한국인들은 어쩌냐. 이 사람 새끼냐 이게. 이 양심이 있는 새끼들이야. 나이 처먹고 할 놈이냐 이게. 할 짓이야. 나이가 60이 다 됐으면 씨발 반성이라는 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반성을.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이 세대는 진짜 이 비겁하고 비열한 세대는. 나라가 어려워지면 미국으로 도망갈 뿐이만 해. 이 새끼들은. 좀 반성이라는 걸 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 이 한국인들은 도대체 뇌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지. 왜 항상 고생하는 사람만 고생하고 외치는 사람만 외치고 외국으로 도망가려면 항상 도망가고. 이 나라에 미래가 진짜 있는지 암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제2의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저쪽에서 또 주한미군 나가라고 외치는 또라이 새끼들이 있어요.
아직도 휴전국가인데 또 미국 나가라고 외치는 또라이 새끼들이 또 있다고. 그런데 저런 새끼들이 나와서 외치는데 우리 국민들은 또 멍하니 쳐다만 봅니다. 싸우는 놈 따로 있고 놀러가는 놈 따로 있고, 이 지긋지긋한 나라, 지긋지긋. 국민성이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반성. 하여튼간 여러분들 많이 반성하시고 내년 총선에서는 부정선거 확실히 막고 국민들이 뽑은 사람 국회의원으로 국회로 보냅시다.